저는 여러분들 여기 항상 오시면은 미나 그리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한 80~90%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좀 아쉬웠던 것은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그려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지 살아있는 이야기는 별로 감동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고요. 그렇게 하고 미나를 한 40년 그려오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것도 또 20세기 아니면 19세기에 유행했던 과거의 미나가 오늘날 어떻게 발현되어서 발전되어야 될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만이 미술로서 존속의 가치가 있을까. 그냥 역사 속에서 민속 속에서만 미나가 존재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요, 현재 한국미나협회 상임 고문이시며 백당 궁중미나연구실을 운영 중에 계십니다. 17번에 걸친 개인전과 수많은 단체전을 하셨으며 서울 낙성대의 강감찬 장군의 영정을 그리셨습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사회교육원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전통 미나와 현대적 창의성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미나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익숙하고 흔한 그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야네기 문해 유시에 의해서 명명된 우리 그림 미나라는 용어에 대해 아직까지도 설렁설렁하는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현 상황에서 다른 대체 용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해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통문화 중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오면서 바라디는 미나라고 불리우는 우리 그림은 그 시온을 저 멀리 선사시대의 안팎과 청동기 시대를 지나 삼국시대의 고운벽까지 올려잡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미나가 유행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시기는 조선 후기인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사이로 본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미나는 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미나가 크게 유행했던 것일까?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가 되는 민족 구성원 특유의 문화와 사상은 오랜 세월 침착하여 역사와 전통을 생성한다. 임난 이후 조선은 대부분 경작지가 파괴되고 국가 재정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농민의 피폐한 생활과 기존의 추세 제도 폐단은 특산물을 쌀, 삼배, 문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전의 경제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새로운 농업기술이 도급과 통용작물 재배는 농업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특히 광작법의 도입은 일자리를 잃은 소작 인구를 성공업으로 이동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공업자들은 관청에 소속되어 일정량의 물건을 만들었는데 점차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어 직접 시장에다 내다파는 인형 수공업이 성장하며 시장 경제가 활발해진다. 시장 경제의 발달은 화폐의 사용을 촉진하였고 대무역에서 은이 사용되면서 은광과 동광 개발이 활발해지는 등 광업의 발달을 가져온다. 때마침 중국 청나라로부터 도입된 시략 사상은 각종 문화 예술 분야에 민족문화, 민중예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잉태하는 사상적 바탕이 된다. 이 시기 소설, 판소리, 가명극, 미나 등의 성행은 서민들도 예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양반 사대로 등 특정 계통만이 향후 있었던 미술 작품을 하층 민중들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는 하층민의 신분 상승과 함께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미나라는 새로운 장르의 미술을 유행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의 정치 사회 혼란은 그동안 숨지고 살아왔던 서민들에게 미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하였고 평균 나이가 21세고 보면 조선의 그 평균 나이는 45세고 구한말은 그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21살이에요. 21세고 보면 간절한 염원을 담은 미나를 직접 그려 붙이거나 부적처럼 또는 장식화로서 주된 기능을 하며 미술의 대중화를 실현하게 한다. 오랜 세월 주제를 반복하여 그린 미나는 신문, 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복받고 위병장수하기를 기원했던 벽사 진경의 세속적 염원과 주술적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다. 우리 민족과 호흡하며 반복되어져 오려오는 동안 각 시대마다 삶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기록화이며 역사의 흔적이다. 그러므로 미나에는 우리 민족의 애환이 담겨있고 시대의 사회상을 풍자한 해학적인 내용은 물론 교훈과 도덕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미나에서 흔히 보이는 주요 원리는 서양화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비례는 비합리적이면서도 상호간에 조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통일감을 거부하는 이 모든 요소들은 단조롭지 않으며 각각마다 생동감과 에너지가 넘친다. 때로는 생동감이 지나쳐 산만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은 부조화 속의 조화로 보는 이를 그림 속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한 화면에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하고 화초들이 일제히 피고 지는 환상의 세계로 펼쳐진다. 하나의 화면에 해와 달이 뜨고 사계절이 함께 표현되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오히려 이런 화면 구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행복 충만하게 하여 현실을 잊고 피안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화면을 채우고 있는 소재 하나하나는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재별로 과정과 생략, 사실과 상상력을 유감없이 표현해냄으로써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현실이 불합리하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길 바라며 세상의 온갖 것들에 상기성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말도 안 되게 조합하여 보는 일을 미소히 짓게 한다. 사실 서양화법으로 보면 우리는 서구화를 하면서 자세하게 되고 오늘날 그런 문명 국가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 우리 것을 좀 약간 퍼부시는 그런 것이 있죠. 잊혀진 이야기를 복원하고 옛 기법을 따르는 것은 전승계승하는 방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나를 포함해서 우리 전통 회화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동그림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궁중회화를 그렸던 도화서나 자비령화원은 모두 분을 뺏겨 그리는 교육방법을 통하여 교육하였다. 미나의 제작 방식 또한 동양 화론에서 널리 알려진 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자 하는 원본의 그림을 그대로 복사하듯 옮겨내는 모작이나 원본을 재해석해서 그리는 임작, 방작 모두 목선으로 초를 내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나는 대부분 초본에 의하여 그림을 그리는 전통 회화로서 여기서 초본이란 그리고자 하는 작품의 틀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밑그림을 일컫는다. 처음에 배우는 단계에서 원본 위에 종이를 얹어 원본이 비치는 형태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초를 내는데 처음 내는 것을 초라하고 이것을 여러 장 만들면 초본이라고 한다.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하여 작은 그림부터 하나씩 초본을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 큰 그림의 초본도 만들게 된다. 초본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이다. 음악에 비유하면 악보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초를 내는 작업은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들어가는 섬세한 작업이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다른 사람이 초본으로 채색만 해서 쉽게 결과물을 얻는다면 작품의 질도 떨어질 뿐 아니라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초본을 만들고 특히 원본과 같게 그리고자 한다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초본을 만드는 것을 주저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초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과 성취감은 미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증폭시킬 것이고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처음엔 같은 초본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자신만의 초본을 만들다 보면 욕심을 내어 어렵지 않게 큰 그림의 초본을 만드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초본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초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신감과 신뢰감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부여하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자질을 형성하게 하고 전국에는 민화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개인뿐 아니라 민화계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창작을 하는 조작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직접 초문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여 남이 초문을 얻어다 작업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낸 초문을 그림을 그리는 것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출초 단계를 거친 것이 진정한 민화인의 자세일 것이다. 지금 내가 모사하는 그림이 그 옛날 선배들이 손에서 그려진 그림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 밑그림은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전통의 기본 원리를 할 수 있다. 제가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빨리 어떻게 하면은 잘 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장 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초를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은 80% 이상이 초본을 안 냅니다. 그렇게 하고 남이 하던 거 또 복사집에서 사실은 그 초본을 못 내다 보니까 복사기에 많이 기대해서 그대로 그리고 그래요. 복사기를 그대로 그리면 왜 그림이 안 나느냐. 자기가 그 그림을 초를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까치호랑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까치호랑이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으면은 복사기에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낸 초본을 갖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가지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가끔가다 해요. 그 가지 까치가 특허냈냐고. 좀 다른 데 앉아 있어도 충분히 그 뜻을과 그 상징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그려. 그건 전승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전승은 기능적으로 이어받는 거지 그대로 모사하는 건 전승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전이모사는 학습 단계로 좀 이따 이건 뭐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해해야지. 이거를 민화를 그리면 몇십 년간 또 이걸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를 내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한 3배, 4배가 그 발전될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으로 말하면 악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30년 했는데 악보를 못 보는 거, 초를 내지를 못한다면은 악보를 보지 못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악보를 보지 못하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민화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민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고. 그런데 음악으로 또 비유하자면은 본인도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그 어떤 그 음악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좋고 빨리 또 좋은 어떤 작품을 그리고 싶다면은 또 앞으로 또 이걸 통해서 현대 작업을 하고 싶다면은 초를 내는 작업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꼭 내기를 아주 강구하는 바입니다. 채색을 하기 전에 전에 바탕을 악유와 명과도로 교반수를 해주거나 화학 접착제인 바인더를 물과 적당히 혼합하여 포수를 해준다. 물론 종이 질이나 두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한다. 채색을 할 때 천연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 민화에서 불문율처럼 되어 있지만 현대 민화에서는 재료를 부여받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하기를 권한다. 그림이란 현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만큼 재료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는 물감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 물감을 썼지만은 지금은 물감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물감 좋으면 많이 쓰기를 또 바랍니다. 채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입이다. 발입은 농담법으로 진한 곳에서 밝은 곳으로 색을 발라서 드린다. 는 말이 준말이다. 영어로는 그레데이션, 일본어로는 복가시를 한다. 민화에서는 채색의 발임으로 명도, 채도, 입체가 원고를 표현한다. 발임 기법은 채색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되며 중국의 공필화나 일본화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바위나 땅의 묘사나 나무의 줄기에 난 이끼를 나타낼 때 찍는 점을 텐점이라고 한다. 텐점은 테두리에 찍는 점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끼처럼 찍으면 이끼태자를 쓰고 콩처럼 찍으면 콩태자를 써서 태점이라 한다. 주로 먹으로 바탕에 점을 찍고 그 위에 백록으로 녹점을 찍어 입체감 있게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서 녹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점은 보통 먹으로 나무나 산, 바위 등 허한 곳이나 강조하고는 부분을 찍는 점을 말한다. 또 녹점을 찍으면 멋있고 아름답다 하여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점이라고도 한다. 산소에는 쌀미자를 써서 쌀알처럼 작은 점으로 표현되는 준법을 미준점이라고 한다. 사실 또 이 점에서도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태점이라고는 하지만 태점이 전부 다 그 이끼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가 근데 저기 우리가 그 이끼를 강하게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게 아까 했던 1월 굴룬드에 나오는 수남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대점 그게 이제 이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콩처럼 크게 찍으면 우리가 그 콩태자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클태자가 6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태자에 클태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그 콩태자도 됩니다. 클태자가. 그래서 그런 것도 표현되고 원래 그 먹선으로 그 산수화나 아니면 문일화에서도 흐리고 진하고 그러니까 흐른 부분을 멀리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분 허한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찍는 점을 우리가 그 태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미나에서는 물론 뭐 수목가에서도 녹점으로도 많이 찍고 그러지만은 특히 미나에서는 거기다 녹점으로 반드시 찍죠. 그냥 찍으면은 그게 예뻐지죠. 그래서 이거는 태점은 그냥 먹으로 찍는 걸 태점이라고 그래고 화한 곳을이라든가 강조하는 부분을 그리고 녹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녹점이라는 얘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렇게 구태하고 이끼태자를 쓰었다면은 1월 굴룬드에서 꽃대점 나오는 것을 이끼태자를 쓰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가서 지금 저쪽이나 이쪽 지금 저기 어디 난이나 지금 화계 소나무에 바위나 소나무에 그린 것을 태점이라고 합니다. 저 까만 먹으로 찍혀 있죠. 예. 저렇게 찍는 것도 전부 다 태점이라 그래요. 동양 기법에서 또 문인학 기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녹점이고 그냥 일반 테두리다 찍는 점을 녹점이라고 우리가 태점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요것처럼 이런 거는 이제 꽃태점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이끼 태자를 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겠어요. 미나를 그리는 화가들은 도화서나 자비령 화원 출신은 물론이고 일반 화공돌 그리고 불화를 그리는 화승 그림에 재주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던 유령화가 등 다양하다. 궁중 하원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교육을 받지 못한 하층민에 속하는 무명화가 대부분이고 작품의 주용성과 예술성보다는 기원과 소망의 상징성을 담긴 그림이다 보니 이들의 그림에는 낙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상징성 있는 그림이고 어떤 염원을 바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평가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무명 작가이다 보니까 낙관이 있지도 않고 거기다 구태여 자기 사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쇠퇴하고 단절된 듯하던 미나가 광복 이후에는 세련되지 못하고 현대적 감각이 미치지 못한 데는 이유로 다락방 잡동사니로 내팽개치게 된다. 손때 묻은 전통은 어느새 고물상에 엿박 퍼먹는 하찮은 물건으로 취급당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것을 홀대하고 핍박하고 엽신여긴 것이다. 미술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서양 미술, 중국 미관, 일본 미술의 잔재로 인한 혼돈 속에서 우리 것, 우리 멋을 교육받지 못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문화를 천시하는 못된 도리까지 생기면서 빠르게 소모화되어 갔다. 우리가 그 준비한 해방을 만들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미술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서양 미술 한 70%, 또 제국주의 미술을 일본 한 10%, 그리고 중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중국 미술을 10%. 사실은 우리 때 교과서에
10%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940년부터 활약한 작가로는 송규태, 왕사조, 이재창 선생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활약으로 꺼져가던 민화가 되살아나게 된다. 현재는 송규태 선생만 유일하게 현장에서 후학 지도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작가로는 박수왕, 나정태, 이규환, 정하정, 이정동, 윤인수, 이문성, 고강준, 김상철, 소홍임, 금강보, 엄재원, 고안중혁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전통 민화의 활성화뿐 아니라 현대적 변형을 통한 새로운 창작 민화 작품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민화 작가들은 1970년대 해외 수출품을 타고 수출화가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수출이 중단되자 각자의 민화 작업에 전념하게 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부류와 현대지향적 부류로 나누게 된다. 그런 와중에서 몇몇 뜻있는 작가들이 모여 1995년 한국민화작가인을 발족하여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부산 문화회관, 대구 문화회관 등에서 창립전을 갖게 된다. 이후 민화의 교독으로 역할을 하면서 사단법인 한국민화협회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부설로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민화의 교육과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출된 수강생들이 지방의 사회교육원과 문화센터 등에서 출강하면서 민화의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민화 관련 협회가 결성되고 몇몇 대학에서 민화 학회를 조직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후원으로 민화박물관이 건립되는가 하면 민화에 관심이 많거나 민화 작가의 크고 작은 민화박물관이 건립되어 민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인사동을 포함한 전국 각지 개인화실뿐 아니라 전국과학대학 부설 평생교원에서 개설된 민화방과 각 지자체의 민화방까지 합하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2014년 월간 민화의 출간은 민화를 대중하는 데 큰 구심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서구에서는 키치 미술이 등장한다. 19세기에 급속한 산업화는 대중문화의 파급 속도를 가속화시켜 중산층이 미술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키치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대상은 고미술품을 모방한 복제품이나 유사품, 통속미술작품 등 조악한 감각으로 만들어진 하찮은 예술품과 저속한 대중취향의 새로운 대중문화를 지칭한다. 유화물감이 아닌 텐트로 그린 땡기 그림, 캔버스가 아닌 나일론 천회에 그린 나일론 그림처럼 키치의 특징 값싼 재료로 무명 화가들이 대량 생산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발소 그림은 키치의 대표적 그림이다. 이발소 거울에 나란히 걸려있는 그림 액자에는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는 범선이나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가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시작되는 푸시키는 시가 적혀있다. 키치가 우리의 민화와 같은 맥락으로 생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림 민화는 키치와는 달리 단순하게 민족 속에서 유의적으로 그려졌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은 민화만의 특수성이 가지고 있어서 서구적인 의미 민화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우리 민화에는 자연의 원리와 재앙을 물리치는 주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키치 미술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사실상 키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인사동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면 그 조급하고 대량적으로 싸구려 미술품을 얘기하는 건데 미나도 한동안 또 수출할 적에 똑같은 그림은 뭐 몇백 장 이렇게 해서 싸게 이렇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치로 가지 말고 좀 좋은 작품으로 가려면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좀 많이 그리는 작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민화 작가들은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변형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 서양 화법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민화를 뺏기는 그림이라 누구나 그릴 수 있으며 창의성과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민화를 폄하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는 전통을 모르고 하는 무지술이다.
미나는 결애와 함께하면서 여망과 욕망을 담아 표현한 그림이기에 예술성이 그다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나의 속성 중 가장 중요한 상징성과 함께 자기성도 필요하므로 잘 그리려면 10년 이상의 숙련기간이 필요하다. 동양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양식인 돈을 모사하는 일이 부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 하악 이상달의 뜻을 빌려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배워 위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뺏기는 방식으로 전통을 이해하는 것이 전통 미술의 교육 방법이다. 미나는 역사와 민속과 풍속에 존재했고 그 시대의 공예품처럼 부족처럼 필요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그 속에는 선조들의 심성과 생활 양식과 사고 방식까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분을 모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에 들어있는 상징성과 조형 요소, 사생 능력 등을 배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조형 요소를 가감하거나 변화를 주는 등 새로운 변주를 시도하게 된다. 여기에 새로운 것을 융합하여 창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전승은 오랜 세월 전해오는 미나를 옛 방식 그대로 모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은 옛 것을 이어받아 시대에 맞게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며 축적된 지혜를 전달하고 개인보다는 사회적 집단을 중시하고 창조적이기보다는 고전적이기도 하다. 벚꽃창신, 옹고지신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우리가 좀 미나 그리는 사람들이 특히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옛 것을 갖다 그대로 해놓은 게 전통이 아니고 옛 것을 그대로 해놓은 것은 전승이고요. 옛 것을 갖고 우리가 옹고지신, 벚꽃창신 하듯이 시대에 맞게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 학술적으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통미나라고 하는 것이 전승미나라고 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벚꽃창신, 옹고지신이 이에 해당된다. 전승에 비해 전통은 옛 것의 소중함과 아울러 새로운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승의 가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전승미나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물론 전위고사는 동양 문화에서 창작의 한 방편으로 인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습 과정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무리 과거가 화려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현 시대가 과거 1000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한다. 예술은 반드시 시대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더 높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예술이 본질은 사물을 모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가려진 진리를 표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공자는 옹고지신 가유이사의라 하여 옛것을 갈고 닦아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일이라면 남의 스승이 들만하다고 하였다. 전통 문화를 차치하고 있는 것만 지향하려는 자세를 경계해야 함은 지적한 바이다. 옛것을 모른 채 앞으로만 내달리는 것은 백미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나치판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날 미나는 현대미술에 있어서 화두가 될 만큼 다양하게 복지에 차용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서구적 시각에서 본다면 미나는 표절이라고 지탄받을 수 있다. 짜깁기라고 하여 옛 미나를 차용하여 구성한 현대 미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짜깁기란 이게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입니다. 천을 깁는다 해서 깁기예요. 원래 짜집기가 사투리고 짜깁기란 구명난 천에 같은 천으로 깁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사진이나 글을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짜집기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 이제 미나에서는 재구성, 재창작, 리메이크라고 하자. 이러한 현상은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이미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또 다른 장르로 인정되고 있다. 음악에서는 편곡이 있지 않는가? 사실은 재구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성, 자기 철학이 있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작품성이 없는 어설픈 창작보다는 재현이 차라리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재현이 창작보다 격이 높다는 것은 아니다. 물은 예술은 창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창작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전혀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이 막 그려놓고 이렇게 또 그걸 창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창작이라고 해서 예술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한 테크닉이라든가 충분한 거기에 인문학적 소양을 담은 다음에 창작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현대미나란 미나의 모티브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미지를 현대화하는 필연의 방식으로 방식의 과감한 도입과 관련, 도입과 현대인의 욕망, 정서, 생활 태도 등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경향의 미나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미나의 형식과 소재를 빌어서 전통화와 현대화의 접점을 찾아 미나의 현대화를 지향한다. 미술대학 출신 화가들이나 오랜 기간 미나를 제작해온 미나 작가들은 전통의 단순한 개성이나 모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자의 예술 철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나름대로 미나적 요소들을 다각도로 접목시키거나 재해석함으로써 독창적 작품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작가의 격은 그림을 오래 그린 것보다 잘 그리는 것으로 잣대가 되어야 한다. 또 공모전에서 어떤 상을 받느냐가 아니라 그림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나는 상징성의 그림이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색채라든가 선을 통해 정확히 표현되어야 한다. 바탕을 고색 처리하고 흐릿하게 채색하는 것은 전통도 재현도 아닌 기량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참다운 미나는 서툴고 어리숙하게 보이며 전혀 꾸밈이 없다는 것이 기존 미나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이다. 하지만 현대의 미나가들은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현 시대의 삶을 반영하고 민중의 가치관과 욕망을 담아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한 변형을 어떤 식으로 추구할지는 미나가 각자의 목으로 남는다. 여기 우리가 현장에서 미나를 그려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이제 돈에 의해서 모사하는 그림들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예술적으로 많이 인정 못 받다 보니까는 오래 그린 거로 얘기를 해요. 내가 미나를 20년 그렸니, 30년 그렸니. 그런데 이게 20년 그렸으면 또 20년 그림만큼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모사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1년 그린 사람이나 20년 그린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가수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처음 보는 어떤 사람한테 가수를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래를 얼마큼 잘 부르는지 아니면 히트곡이 있는지를 아마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가수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몇 년을 그렸냐가 아니라 작품을 얼마큼 잘 그리냐고 그 그림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폭이 얼마큼 있는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미나는 몇 년 그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한 1년 정도 그리면 명함을 찍고 다닙니다. 그죠? 미나 작가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미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막 손발짓을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수화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무도 그들한테 미나 작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2만 원 주고 칼라를 찍고 다닙니다. 그렇게 누가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미나 작가라니까 미나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고 대답을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나에 대한 양식도 중요해요. 사실은 물론 뭐 기법사도 양식에 들어가지만은 기법사만 떼어놓고 보면은 양식도 중요하고 또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전 미나가들도 어떻게 선과 색을 어떻게 잘 칠해야 되는가, 어떤 미나 그 그림이라는 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기초적인 거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오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작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피아노로 얘기해 봅시다. 한번 처음에는 바이올을 굉장히 오래 배우죠. 그리고 첼로는 얼마나 오래 배웁니까? 그렇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연주를 하는데 미나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작품 연주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초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뭐 현대화 작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미나 그리니까 무시해 그럽니다. 아니요. 본인이 몰라서 무시당한 거예요. 미나라고 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라 정답은 본인이 몰라서 또 실력이 없어서 무시당한 건데 대부분 답이 뭐라 그러냐면 미나 그리니까 무시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나인들 스스로가 좀 열심히 해서 잘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길러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미술의 대중화가 실현되고 있다. 제도권 밖의 민화가 대중미술을 선도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이모사의 제작 방식은 누구나 쉽게 민화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일상에서 쉬이 사용할 수 있어 단시간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화의 소재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당연 화려한 화전도나 춘충도에서 보이는 친근하고 소박한 풀벌레나 식물일 것이다. 신사임당이 즐겨 그렸던 민화가 오늘날 주부들이 손을 통하여 재현되면서 삼삼오오 침으로 그려져 집안을 치장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면서 빠른 속도로 민화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녀들은 민화를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림으로 재탄생시켜 민화의 부국과 민화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신사임당 춘충도 아까 거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밑에는 전자가 붙어있죠. 전 신사임당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그 신사임당 탄생 50주년 해가지고 강릉 오죽헌에서 그 굉장히 학술대회를 하죠. 그런데 신사임당이 그 율곡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서양 문화라 말하면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추앙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청도만 나오면 전부 다 신사임당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대학 박물관이나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그냥 수장자들 거를 다 보니까는 한 4명이나 5가지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이 기준적인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이 중에서 신사임당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기준적인 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전자입니다. 전해서 친하기를. 그래서 전 김홍도, 전 신윤복, 아까도 보니까 전 그 신사임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신사임당을 하자. 모든 것을 전친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5,000원짜리 그 수박 그림이 나왔죠. 5,000원짜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모 잡지다 거기서 썼어요. 학자들이 전부 다 신사임당 거라고 정확히 답변을 못 내렸는데 조폐공사는 어떻게 그 신사임당 거라고 확실을 하며 그걸 5,000원짜리 지폐에다 그려 놓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조폐공사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답장 못 받았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시하다시피 모더니즘은 개인의 중점을 두고 창조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며 개인적 개성을 강조하나 지난 세기 후엽 유럽에서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열풍으로 기존 예술의 개념 자체가 의심받게 되고 절대적인 예술 이념은 철저하게 부정되게 이른다. 이러한 지적 풍토에서 그동안 강신이 명맥을 유지해오던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이 통넓게 싹트기 시작한다. 사실은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전에는 위대하고 고귀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예술의 가치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다. 민초들이 사용했던 것도 무슨 예술적인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민화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입니다. 독일의 사상가 베냐민이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주창한 전통과 현대에 대한 변증법적 방법론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그는 과거는 이미지 형태로 존재하지만 또다시 오늘날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전통은 단순한 과거 사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살려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전제하고 있다. 전통은 과거의 사실이지만 현재 속에서 면면히 살아 움직이며 앞으로 나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과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추하고 있는 어떤 소망들을 구제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 봅시다. 우리가 전통 사상 그 용도 폐기돼야죠. 원래 20세기 중반에 민화는 용도 폐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상징성의 그림이고 요만한 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고 또 무병장수하고 이렇게 부경한 누리구려는 거 지금은 다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포럼도 하게 되고 또 월간지도 나오게 되고 대학에서 많이 강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되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전통을 살려줄 수 있는 그들이 바랬던 그들이 염원했던 것을 우리가 구제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 말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옛날 거 보면 복사해 넣어서 그냥 복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옛날 누군가 우리 선배 화가들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렸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21살이고 그러니까는 보통 자식이 3명 나면 1명만 살아나면 2명이 죽어요. 황희정 스님도 기록해 보면은 자손이 9명이가 났는데 반 정도뿐이 4명이 죽고 그랬나? 근데 뭐라고 쓰냐면요. 책 읽어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똑바로 생각나는 것은 장남이 안 죽길 다행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황희정 스님도 그런 말을 썼다면 민초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죠. 죽어가는 그런 아들, 남편, 삼촌, 오빠 이런 앞에서 굉장히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로 처절하게 그게 그렸던 그림들이 바로 우리가 미나라고 생각할 적에 옛날에 그 미나 작가들은 진짜로 얼마나 그 소원하고 열망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나를 그릴 적에 그분들하고 얼굴도 못 보고 했지만 그림을 통해서 아마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및 디지털 영상 산업의 발달로 인한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문화 소비 성향은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미나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상상력과 역사성, 전통성, 창조성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미술 장르로 자리매김하여 전통 미나의 가치를 살려내고 우리 생활에 활용하면서 삶을豊하게 할 것이다. 전통 미술이 고인물처럼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흔적도 없이 말라버릴 것이다.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기존의 전통 외에 우리 삶의 접목하고자 할 때 미나는 비로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공존할 것이며 마침내 다음 세대와 소통으로 이어져 역사 속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근데 저 뒤에 이제 그림 좀 나올 거예요. 그림 한번 보면서 이것은 저 끝머리 있는 것은 제가 한번 현대적으로 그려본 거고 두 번째 있는 것은 그 단대 미술대학장을 지내신 그 이영석 교수님이 한 거고 여기는 또 윤일수 작가가 그 파바트죠. 코카콜라 같은 거는 이제 미국 제국주의 문화가 들어왔을 적에 우리 그 호랑이가 지켜줘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파바트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쪽 위에는 그 달뜬 식장 산후에 흰 호랑이는 윤인수 작가의 그런 어떤 식장생 그런 바탕에다가 저렇게 호랑이를 넣어봤고요. 그 밑에는 우리 엄재원 이장 그 드론을 재밌게 표현해서 까치가 놀래고 요 위에 요 그리신 분은 또 변종화 작가님 생각하신 분이에요. 그 마대다가 그린 그런 그림이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박생광 선생님 이렇게 미나 현대가지고 이 호랑이를 가지고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창작하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쪽 하기 있는 것도 우리 박생광 선생님이고 이쪽은 청정교 선생님인데 청정교 선생님이 왜 미나 작가냐? 미나 작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학을 미나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데 학을 꼭 소나무에다가 같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생물학적으로는 학이 소나무에 앉지를 못하죠. 원래 뒤에 있는 조그만 그 발가락 티와디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뒤에 나무가 잡을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는데 미나에서는 소나무랑 같이 놓아집니다. 그럼 왜 같이 놓아질까? 옛날 화가들은 과연 그 학을 두루미라고 하는데요. 물론 두루미과는 황새, 외가리, 백두동 많이 있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나무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미만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드루미만 나무에 앉을 수가 없어요. 습지에만 앉아 있는데, 그럼 옛날 화가들은 드루미가 나무에 앉지 못하는 것을 몰랐을까? 그건 아니고요. 소나무는 그 장수도 상징하지만은 그 늘 푸르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학은 선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선비는 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나무에 같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쪽도 이영수 교수님이 그런데 수목하시기로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 장생도를 우리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쪽은 또 우리가 또 박상영 선생님께서 저렇게 강하게 우리 또 진체를 그려주셨고, 저쪽은 이제 두 개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를 왜 했느냐면은 양쪽에 그 잉어 모델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저쪽은 또 저쪽은 꽃무늬를 넣는데 꽃무늬를 안 넣고 그냥 오방색만 강하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쪽 부채에 있는 데는 꼭대기에 그 해를 그렸는데 저쪽에는 보면은 그 여의주를 그렸어요. 여의주에 달러를 그려 있죠. 그 이를 넣었잖아요. 뜻을. 여의주를 잡아야 용이 조화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전 등용인데 잉어가 용 되려고 파닥거리는데 여의주를 잡아야 용이 되는 거예요. 그 조화를 부릴 수 있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돈이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달러를 그려놓아서 돈이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현대적인 것을 강하게 반영해 놓고요. 또 그리고 민화가 대부분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형적으로 저런 꽃그림이라든지 옆에 저런 걸 표현함으로 해서 약간 입체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쪽에 보면 축제라 해서 까치가 막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그걸 현대적으로 우리 이정동 선생님 그러셨고, 이쪽은 또 우리 또 민화 그림 정부 선생님이 마블링 핸드다가 나비가 자유롭게 힘차게 생동감이 있게 이렇게 그리던 작품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 저기 까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호암미술관에 있는 그 옛날 그 까치 호랑이 중에서, 까치 호랑이가 그런데 까마귀 그린 게 있어요. 까마귀 그린 게 까맣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안 물어봐요. 거기 밑에다 까치 호랑이 써 있어도. 근데 뭐 까치가 까마귀과입니다.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같이 까시 집안이라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못에 하다 보니까는 그걸 많이 그리고 많이 전시합니다. 가서 보면은 그 그림을.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물어보지 않고 생각지를 않아요. 저는 분명히 그 현장에서 후학을 지도하면서 40년 가까이 그려봤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민화를 그릴 적에 자기가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남이 그린 건 설명을 못해도 뭐 남이 그린 것도 사실은 해야 되겠지만 못해도 할 수 없겠지만은 본인이 그린 것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못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림을 그리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그리면 아마 그림도 많이 발전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적이요.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손끝으로 가라 그래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예, 저기는 또 우리 또 수목화 그러시는 홍대 또 미술대학생을 지내신 홍석창 교수님이 또 김명국 닮아도로 해서 저렇게 현대적으로 제공해서 저렇게 그린 거예요. 또 재료가 없다 보니까 제 거로 갖고 왔는데, 요 고양이 모델은 하고 저 나비 모델은 그때 옛날 것을 참여 따온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오방색을 가지고 뭐 꽃잎이 흩날리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별이 뭐 밤하늘에 별 뜬 것처럼 해서 그 현대미술적으로 한번 그렇게 설명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양화에서 그 잭슨 프록처럼 그 뿌리기에서 유명해진 작가처럼 저걸 뿌리기로 해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을 줬어요. 사실상 민화가 전부 다 이게 정적이잖아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그런데 순하고 정적으로 그려놔요. 사실은 무엇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너무 순하고 정적이라 이 무엇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명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이나 물감, 종이, 또 캔버스도 좋고 생화도 좋고 모든 것은 우리가 죽은 물체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화가는
화가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표현해서 생명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화가의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전승민화를 했고 오랫동안 했고 전승민화를 지금도 지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승민화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전승민화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금중에서 세 개 금이 있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또 하나는 황금이고 가장 좋은 건 지금이라 그래요.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그런 민화가 생성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의 민화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민화가 발전을 하려면 조선시대가 500년이나 왔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 미술을 볼 적이 조선 초기 불화, 조선 중기 불화, 조선 후기 불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200년 후학 세대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21세기 초에 민화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풍을 넘어 광풍까지 불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는 여건만 그대로 모색한다면은 미래 세대들한테는 아무런 감흥도 또 지지도 못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21세기가 필요한 지금 이 시대의 민화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통 전승 미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